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갖다가 처음부터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썬의 공식 홈페이지는 여기에요. 자, 그러면 파이썬을 갖다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웹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파이썬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인터넷을 먼저 실행을 시키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구글을 갖다가 이제 실행을 시키고 구글에서 이제 파이썬 이제 요 입력을 해가지고 서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www.python.org 이게 이제 파이썬의 이제 공식 이제 웹사이트거든요. 여기를 갖다가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파이썬 웹페이지가 열리거든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이제 요 마우스 커서를 다운로드 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이제 서브 메뉴가 열리는데 이제 거의 일반적으로 다 이제 요 컴퓨터의 운영 시스템으로 윈도우즈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요 파이썬 버전들이 보이는데 요 이제 레이티스트 버전 말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테이블 릴리즈라고 이제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에도 이제 버그가 있을 수 있는데 요런 부분들이 이제 오류가 수정된 안정된 배포판이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3.9.7 이게 이제 버전 넘버예요. 요걸 갖다가 클릭하시면은 또 이제 화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윈도우즈 인스톨러가 보이실 거예요. 이제 32비트하고 64비트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거의 다 이제 64비트를 쓰고 계실 테니까 요걸 클릭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일이 다운로드 받게 되죠. 이제 요 다운로드가 됐어요. 그래서 요 이제 요 폴더를 갖다 열어보시면은 파이썬 3.9.7 이제 요게 다운로드가 돼 있어요. 요걸 갖다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설치가 시작됩니다. 이제 파이썬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냥 요 설치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설치 창이 열리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옵션이 두 개가 나와요. 인스톨 나우가 있고 카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이 있죠. 인스톨 나우를 갖다가 이제 클릭하면 전체 다 자동으로 이제 설치를 해줘요. 그런데 요 파이썬이 설치되는 요 디렉토리가 C 이제 루트 디렉토리에 유저라는 디렉토리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디렉토리에 쭉 가고 아주 이제 하이 폴드에 설치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파이썬을 갖다가 사용하다 보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C 루트 디렉토리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카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 요걸 갖다 클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의 이제 업그레이드라든가 이제 뭐 다양한 경우를 위해서 요 add python 3.9 패스 요걸 갖다가 이제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카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을 갖다 클릭을 하면은 이제 또 설치 옵션이 나오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어드밴스드 옵션이 나오네요. 저도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다 체크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카스터마이즈 인스톨 로케이션에서 이제 파이썬이 설치되는 폴더가 나오거든요. 역시 이제 또 프로그램 파일이 나오네요. 요걸 갖다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하고 이제 파이썬을 설치하면은 C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이제 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그 루트 디렉토리에 파이썬 3.9라는 폴드에 파이썬이 설치되어 이제 인스톨을 갖다 누르면 되겠네요. 자, 이제 또 물어보네요. 그냥 예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이 쭉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파이썬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컴퓨터 이제 CPU 성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한 2, 3분 걸리는 사람도 있고 4, 5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제 설치가 끝났으니까 그냥 크로즈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썬 설치는 끝났어요. 이제 파이썬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 바탕화면을 보시면은 마이 컴퓨터 혹은 이제 내 컴퓨터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이제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C에 이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우리가 카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에서 파이썬을 갖다가 설치하는 폴더를 C 루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이제 파이썬 상구라는 폴더를 만들어가고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은 P가 이제 보시면은 여기
파이썬 상구라는 폴더가 만들어져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블 클릭하면 파이썬이 쭉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파이썬 설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바탕화면을 보시면 IDLE 파이썬 3.9 64비트 이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파이썬 이제 실행 아이콘이거든요. 근데 요 이제 아이콘을 보니까 지금 이제 아이콘이 이제 활성화가 안 돼가 있네요. 요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해가지고 속성을 한번 볼까요? 속성을 보시면은 여기 바로가기로 보고 이제 아이콘 변경이 있잖아요. 자, 아이콘 변경을 하니까 이거 뭔가 이제 뭐 찾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지금 아이콘을 변경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카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을 할 때 요 패스를 갖다 체크했기 때문에 얘가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이게 안 됩니다. 일단 이제 죽이고, 그러면 요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IDLE 파이썬 3.9 64비트 이걸 갖다가 그냥 휴지통에 버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시작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은 파이썬이 P로 시작되니까 아마 P 쪽에 보시면은 여기 파이썬 3.9 설치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IDLE 파이썬 3.9 64비트 우리가 방금 이제 바탕화면에 봤던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파이썬에 있는 그 IDLE 얘를 갖다가 바탕화면으로만 그냥 끌어 당기면 이제 요 이제 IDLE를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요 에디터야. 요걸 갖다가 이제 바탕화면에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더블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요 화면이 뜨면은 이게 지금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갖다 코딩하는 에디터야. 여기 보이면 파이썬은 정상적으로 설치된 겁니다. 이 파이썬은 우리가 이제 전자계산기처럼 여러분들 시험 칠 때 탁상용 계산기 쓰잖아요. 그 이제 손에 있는 그 핸드 캘큘레이터 이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이때까지 이야기해왔던 것과 같이 이제 코딩을 해갖고 프로그램을 갖다 실행시킬 수 있거든요. 일단 요걸 더블 클릭하면 앞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이제 요 창이 열립니다. 자, 여기에 런에 들어가시면은 파이썬 셀이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요걸 갖다 클릭하시면은 화면 창이 하나 더 뜨게 됩니다. 자, 요 셀은 이제 파이썬을 갖다가 우리가 전자계산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파이썬 셀을 갖다 보니까 맨 위에 이제 파이썬 3.9.7이라는 요 이제 파이썬의 버전 넘버가 보이죠. 이제 가장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계산기에 입력하는 거와 똑같아요. 1 더하기 1, 정수 1하고 1을 더하면 뭐 당연히 1겠죠. 리턴 키를 갖다가 쳐 보시면은 이제 2라는 정수가 나옵니다. 약간 변형해 가지고 1.0 더하기 1, 1.0은 실수잖아요. 이런 정수고 요걸 갖다가 한번 뒤에 보니까 계산 결과는 2.0, 즉 정수하고 실수가 계산되니까 계산 결과는 실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제 나름대로는 요 파이썬 셀을 열어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걸 다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마 요 동영상을 보면 숫자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요거 이제 일단 파이썬 셀은 죽이겠습니다. 파이썬 셀을 죽이고 요 이제 요게 이제 IDLE거든요. 요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이제 에디터예요. 요 IDLE가 어떤 뜻인가 하면 인테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발로먼트 통합 개발 환경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옵션에 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옵션을 클릭하면 configure IDLE 그러니까 이제 요 통합 개발 환경 인테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발로먼트를 갖다가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요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꾸밀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은 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는데 지금 숫자가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폰트 사이즈만 한 20 정도로 제가 하고 이제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에디트가 이제 커졌죠. 요거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 화면으로 하는 거 좀 줄이겠습니다. 요 에디트 사이즈를 갖다 이제 줄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요 그런 모듈에서 파이썬 셀을 갖다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파이썬 셀의 요 이제 사이즈가 이제 그냥 글자 크기가 커졌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1.0 빼기 뭐
3.5 요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이제 보입니다. 훨씬 보기 편하시죠? 바탕화면에 있는 이제 IDE, 요 이제 파이썬의 인테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 즉 통합 개발 환경이죠. 요걸 더블 클릭하면은 요 이제 파이썬의 요 창이 하나 열렸거든요. 요 창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갖다 코딩하는 에디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런에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 셀을 갖다가 실행시켜 가지고 요 파이썬 셀 창을 열었거든요. 요 파이썬 셀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이제 전자계산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요 이제 파이썬 요 에디터, 그러니까 이제 코딩을 하는 요 에디터의 프로그램을 갖다 입력을 해가지고 실행시키면은 그 결과가 여기에 출력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요 파이썬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파일로도 만들 수 있지만 그건 한참 뒤에서 이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고, 대충 이제 요 파이썬 에디터하고 파이썬 셀의 차이를 아시겠죠? 이제 내가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요 컴퓨터에는 이제 그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 메모리에 어느 이제 특정한 위치에 내가 3이라는 값을 갖다가 저장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 3이라는 값이 이제 메모리에 어디에 저장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 컴퓨터 하드웨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기억이 된 장소를, 즉 주소를 갖다 찾아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파이썬 셀에 내가 a 꼴 3 이렇게 이제 저장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a라는 요 위치, 그러니까 컴퓨터 메모리 내에 이제 어딘가에 이제 a라는 이제 주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3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a를 한번 치볼게요. 그러면 이제 a에 저장된 3의 값이 이제 출력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a 꼴 3이라고 이제 입력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a 꼴 3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a가 3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a 꼴 3이라고 적어 놓으면은 컴퓨터의 이제 기억 장치의 공간 어딘가에 a라는 이제 이름을 부여한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a라는 기억 공간의 장소에다가 3이라는 값을 대입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는 요 a라는 기억 장소에 저장된 이 값은 얼마든지 우리가 갱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즉, 리뉴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a 이꼴 4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를 한 번 더 출력해 보면 이제 4가 출력이 되죠. 이것을 이제 a라는 기억 장소에 4라는 값을 갖다가 이제 원래는 3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값을 갖다가 이제 4로 바꾸었다. 즉 이제 갱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요 이제 파이썬의 요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요 파이썬의 이제 요 통합 개발 환경을 갖다 열어야 되겠죠. 자, 열면은 이제 요 이제 파이썬의 이제 요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 있는 에디터가 열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 컴퓨터 기억 장치 내에 어딘가에 A라는 이제 요 기억 장소에 A라는 주소를 주고 여기에 이제 1.1이라는 값을 대입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B라는 특정 기억 장치의 요 이제 장소에 이제 2라는 값을 갖다가 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라는 이제 요 어딘지는 몰라요. ABC가 컴퓨터 기억 장치 내에 어느 곳에 위치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꼭 알고자 하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C라는 이제 요 기억 장소의 공간에 A 플러스 B를 갖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즉 A라는 기억 장소에 들어가 있는 요 1.1이라는 이 값하고 B라는 기억 장소에 들어가 있는 요 2라는 값을 갖다가 더해 가지고 C라는 기억 장소에 이제 저장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이걸 갖다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요 이제 런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런 모듈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요걸 갖다가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물어봅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어디에 저장할 건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요 바탕화면에 그냥 이제 test라는 파일명으로 저장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실행이 된 겁니다. 자, 실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요 바탕화면을 보시면은 테스트라는 요 파이썬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프로그램을 짜고 실행을 했는데 이제 실행을 하면 요 파이썬 셀에 이제 요 실행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요 프로그램이 요 지금 현재 A하고 B를 더해가지고 C라는 요 기억장소에 저장은 했지만 보여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프로그램에서 그냥 더하라 요거까지밖에 우리가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C를 갖다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1.1하고 2가 더해져 가지고 이제 C의 3.1이란 값이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명하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 10가지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라 할지라도 사칙 연산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는 요 플러스예요. 그리고 빼기는 마이너스고 곱하기는 요 에스트리크 마크입니다. 그리고 나누기는 이제 요 슬러시거든요. 요 네 개가 뭐 컴퓨터 언어 종류에 상관없이 사칙 연산은 다 이겁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요 에러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런에 이제 런 모듈을 하면 이제 요 수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봐요. 또 이제 원래 우리가 지금 현재 바탕화면에 요 이제 저장되어 있는 요 테스트라는 파이썬 파일을 덮었을 거냐? 그냥 뭐 수정을 했으니까 덮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invalid syntax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죠. 내가 이제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즉 에러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번에는 다른 에러를 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요와 같이 이제 기억 장소에 우리가 이제 A, B, C와 같이 이제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주소를 갖다 붙여준 거죠. 요걸 갖다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데 요 B에 이제 2 곱하기 자 이러면 이제 이 곱셈이니까 뭔가를 곱해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내가 이제 이걸 갖다 까먹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런 메뉴에서 이제 런 모듈을 갖다 누르면 물어보죠. 덮프 쓰냐? 예, 덮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또 요 신텍스 에러 요 이제 넣어죠. 신텍스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문법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 2 곱하기 뭔가를 곱해줘야 되는데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가 요걸 갖다 빠뜨렸어요. 그러면 이제 요와 같이 이제 에러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요 인트 프린트 방식의 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제가 이제 한 줄 한 줄씩 뭐야 요 소스 코드가 이제 기계어로 번역되고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줄에 요 소스 코드가 또 이제 기계어로 이제 번역되고 실행되고 요렇게 이제 한 줄 한 줄씩 이제 그 기계어로 바뀌어갖고 실행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컴파일 언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전체를 갖다가 기계어로 바꿔주는 데 반해서 요 인터프린트를 한 줄 한 줄씩 요와 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요 이제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가 늦다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프로그램을 짜기 쉽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한 줄씩 코드가 실행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면은 내가 어디에서 요 이제 요 실수를 했는가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버깅이 쉬운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기가 쉽다는 거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요 세 줄의 코드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은 파이썬 셀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파이썬 셀은 요 이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 프로그램은 A하고 B를 더해가지고 C라는 변수에 집어넣어라. 여기서 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프로그램은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아무것도 뭐 보여주라는 이제 프로그램 내에 뭔가를 보여주라는 명령이 없으니까 그냥 요 프로그램 실행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 C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C 해가지고 이제 3.1 들어간 걸 갖다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걸 갖다가 이제 파이썬 실행창에서 이제 보이고 싶다고 그러면은 print라는 명령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print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게 이제 요 모니터 상에 출력하라는 명령이거든요. 근데 뭘 출력하라? 이거 이제 C를 출력하라는 거예요. 요걸 실행시키면은 이제 3.1이라는 요 이제 실행 결과가 C에 들어가 있는 요 변수명을 갖다 모니터 상에 출력을 해준 거야.
그런데 이제 요 프로그램을 보면은 프린트라는 요 이제 단어가 지금 이제 색깔이 바뀌어가 있죠. 요것은 이제 우리가 레저버드 워드, 즉 이제 예약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지가 사용하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파이썬 요 이제 인터프리터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와 같은 예약어를 갖다가 이제 변수명으로 이제 사용해 버리면은 에러가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 프린트, 이게 예약어인 줄 모르고 나는 요 프린트라는 요 변수명에다가 이제 요 b 나누기 a를 갖다가 이제 계산해갖고 요 프린트라는 요 이제 변수명에다 저장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모니터 상에 이제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print 프린트라는 명령어에다가 요 프린트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보여라 이거잖아요. 자, 요걸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에러가 뜨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타입 에러야. 요 이제 프린트는 요 이제 파이썬이 이제 쓰는 예약인데 이제 프로그래머가 모르고 얘를 갖다가 변수명으로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약어를 갖다가 변수명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자, B 나누기 A를 이제 요 D라는 이제 변수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D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제 D를 출력해 주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요 5줄의 코드에서는 내가 이제 A하고 B에다가 어떤 값들을 집어 넣어 주고, 요 이제 C에는 이제 2개를 더한 거, D에는 2개를 나눈 걸 갖다가 이제 계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D를 출력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프로그램 길다 보면은, 아, 내가 이제 값을 갖다가 지금 이게 뭐 C인지 D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모니터 상에 출력하는 것이 D의 값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싶으면은 이제 따옴표를 씁니다. 그래서 따옴표 2개를 갖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이제 D 이꼴, 이제 요 따옴표 사이에 D 이꼴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여기에 이제 콤마를 찍어줘요. 자, 그리고 요거 뭐 한 칸, 요 공백은 뭐 삽입하든 삽입 안 하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요와 같은 식으로 이제 프린트 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모니터에 보여주기는 보여주는데 요 D 이것은 지금 이제 변수명이잖아요. 그러면 B 나누기 A가 계산되어 고 지금 저장되어 있다고 요걸 출력하는데 요 D 값 앞에 요 D 이꼴이라는 것 갖다가 이제 보여주라는 거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되죠. 지금 이제 요게 D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이고, 요 D 이꼴이라는 것은 이제 요 D 값 앞에 이제 문자로 보여라고 우리가 이제 요 따옴표 사이에 이제 요 문자 열을 집어 넣어 줬잖아요. 그걸 갖다가 보여준 거예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는 되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파이썬의 이제 구조를 알아보고 이제 지금 파이썬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다양한 수학 함수들을 이용해 갖고 계산하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